만물이 태동하던 시절 태백의 지맥을 타고 솟아오른 주황산. 그 후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산은 온갖 이야기들을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엔 거인의 얼굴을 한 바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모진 세상과 부딪혀도 말없이 버티고 서 있는 아버지의 얼굴 시로봉. 어느새 산은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리고 산속 깊은 자락에 산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침부터 시작한 고추밭 일에 원복 씨는 한낮이 다 되도록 허리 한번 펼 틈이 없다. 쉴 틈이 없는 것은 아내도 마찬가지다. 고추대가 바람이나 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고추대에 일일이 줄을 매줘야 한다. 그러나 2,000평이 넘는 넓은 고추밭에 일손이라고는 이들 부부뿐이다. 고추밭에서 돌아오는 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짓던 이웃들과 함께 걸었던 이 길엔 이제 김원복 씨 부부만 남았다. 원복 씨는 50평생을 이곳에서 지냈다. 그의 가족은 4대째 주황산을 지키고 있다. 백 년 전 원복 씨의 할아버지는 산세가 좋은 곳을 골라 직접 집을 지었다. 집안 곳곳에서 그동안의 세월이 묻어난다.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지기 전까지는 아들 내외와 함께 밭일을 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어머니는 시집와서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다. 원복 씨를 낳은 곳도 바로 이 집에서였다. 수많은 사연들이 서려 있는 주황산. 구비구비에는 많은 전설들이 숨겨져 있다. 당나라 군사를 피해 다급하게 산속으로 숨어들었던 주황. 그러나 그는 결국 이 산에서 최후를 맞았다. 주황의 피는 산을 붉게 물들였고 그 자리에서 수달래꽃이 피어났다. 전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주황산에서만 피는 꽃 수달래. 주황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서인지 해마다 5월이 되면 그의 넋이 담긴 수달래는 다시 한번 산을 붉게 물들인다.
폭포 주변의 계곡, 어미 물까마귀가 나타났다. 물까마귀는 수달래보다 먼저 주황산을 찾아온다. 봄이 되자마자 산으로 돌아오는 물까마귀는 바로 알을 낳고 부화를 한다. 새끼를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미 물까마귀는 분주하다. 물속에 있는 먹이를 정확히 포착해낼 수 있는 것은 물안경 같은 역할을 하는 눈꺼풀이 또 하나 있기 때문이다. 알을 깨고 나온 그 순간부터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어미를 향해 입을 벌린다. 쉬지 않고 물질을 하며 먹이를 나르는 물까마귀. 물까마귀의 모성애적인 본능은 뛰어나다. 물까마귀는 새끼를 위협하는 다른 생명체의 접근을 막기 위해 폭포나 절벽 같은 곳에 둥지를 만든다. 산기슭에 펼쳐져 있는 담배밭. 원복 씨 부부가 오후를 보내는 곳이다. 이제 담뱃잎 위로 꽃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농사를 위해선 이 꽃들을 다 꺾어야 한다. 담뱃잎이 크기 위해선 순이나 꽃들은 모두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부부는 밭 전체의 꽃을 다 못 꺾을 것 같다. 일손이 둘 뿐이니 일이 늘 더디다. 점점 농사 짓는 일이 힘에 부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몸이 아프면은 어쩔 수 없고 몸이 안 아프면 둘이서 제가 해도 지팡이를 짚고 와야지 한다 해도 일은 해야 되지. 왜냐하면 토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는 고집스런 남편. 하지만 아내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 20살을 간 넘어 시집 온 아내. 꽃처럼 고왔던 아내의 얼굴은 그동안 참 많이 더 변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꽃과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주황산의 아름다움은 산세를 따라 펼쳐져 있는 기암괴석에 있다. 골짜기마다 보이는 기암 절벽은 웅장하고 신비한 자태를 보인다. 이런 절경은 산이 겪어낸 격렬한 과거의 산물이다. 약 7천만 년 전 이곳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그때 흘러내린 용암에 의해 생긴 상체기가 지금의 기암괴석이 됐다. 수천 도가 넘는 열 속에 당근질을 당하는 동안 주황산의 아름다움이 완성됐다. 해가 길어진 여름. 군 군무와 학교를 마치고 두 아들이 나란히 귀가를 한다. 아이들도 아버지처럼 이 산에서 나고 자랐다. 밭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늦은 저녁상을 차린다. 특별한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데도
저녁상은 늘 신경이 쓰인다. 두부만 또 중간에 갖다 놔. 내일 또 가나? 예. 아버지 일주일은 다 간다면. 저녁을 먹는 시간은 유일하게 온 가족이 모여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토요일 날 받으신다고. 아, 토요일도 간다. 그러나 이런 화목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토요일 날. 졸업을 앞둔 막내는 곧 취업을 나갈 것이다. 큰아들도 제대를 하면 집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 부대 앞에요. 여기 기너 하우스라고 있잖아요. 맞다. 이 집을 지키는 것도 원복 씨가 마지막이 됐다. 기너 하우스. 그차 댕기잖아. 얼마 전 원복 씨 집보다 아래쪽에 있는 가옥들의 철거가 결정났다. 항상 일이 가장 편해. 가장 편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 몰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자격증을 이제 준다면은 몰라. 땅 파는 이제 자격증만 이제 준다 하면 이제 그저 하지. 딴 거는 못 해. 안 되었기 때문에. 원복 씨 가족은 이곳을 떠날 마음이 없다. 나가라는 말이 있을 때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농사를 짓기로 했다. 부부는 다시 밭을 돌보러 나간다. 주황산의 겨울. 온갖 생명체들로 활기를 띠던 이곳이 침묵에 휩싸인다. 모든 생명체가 추위를 피해 떠났지만 여전히 산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산의 겨울은 유난히 길다. 그러나 온 세상을 덮어버릴 듯 두텁게 쌓인 눈 아래서 산은 살아온 봄을 기다리고 있다. 겨울의 끝을 알리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산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녹아내린 눈 사이로 봄을 기다려온 산의 모습이 드러났다. 다시 경쾌하게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에 맞추어 산은 벌써 봄을 맞을 준비를 한다. 원복 씨 가족들은 산을 떠나지 않고
산과 함께 겨울을 난다. 아흔을 바라보는 노모도 건강하게 유난히 추운 산속의 겨울을 넘겼다. 너네요 아니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세상. 농사일이 없는 겨울이지만 아내는 여전히 분주하다. 방구들에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야 되기 때문이다. 원복 씨의 집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 여전히 아궁이를 사용한다. 물론 땔감은 산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다. 산은 올해에도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 산이 있기 때문에 원복 씨의 가족도 매해 겨울을 별 어려움 없이 날 수 있었다. 가족들도 봄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이 다음 농사를 위한 재료들을 사기 위해 시내로 간 사이 아내와 아들은 비닐하우스 위에 묵은 눈두를 털어냈다. 원복 씨 부부가 어머니에게 농사일을 배웠듯이 두 아들도 부모에게 농사를 배웠다. 어느새 막내도 남편의 몫을 해낸다. 아이들이 자기들처럼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자신들이 산과 함께 살면서 농사를 배웠듯이 아이들도 땅을 이해하길 바란다. 산이 가족에게 준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 우물이다.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우물은 오랫동안 깨끗함을 간직해왔고 우물은 이 집의 생명을 이어왔다.
떠났던 새들이 하나둘 돌아오면서 산속의 봄은 시작된다. 주황산에 핀 첫 번째 꽃 얼레지. 그늘에서 자라나는 얼레지 꽃은 아직은 차가운 봄바람 속에서도 온 산을 뒤덮었다. 다시 산은 지난 봄과 같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봄이 되면 가장 활기를 띠는 곳은 폭포 주변 계곡이다. 만물의 생명이 타동하는 계절. 또 다른 봄의 전령사 산개구리의 짝짓기도 시작된다. 보통 개구리보다 몸집이 작고 날렵하게 생긴 산개구리의 짝짓기는 어느 생명체보다 격렬하다. 세 마리의 수컷 산개구리가 한 마리의 암컷을 두고 경쟁이 붙었다. 마지막에 따라붙은 수컷이 목숨을 걸었다고 보일 정도로 모진 발길질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산개구리뿐만 아니라 계곡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새 생명을 잉태한다. 알을 낳은 도롱뇽 어미가 자신의 알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낯선 인기척에 경계심을 더욱 높였다. 물까마귀가 다시 주황산을 찾았다. 이제 물까마귀는 다시 둥지를 틀고 자신의 가족을 만들 것이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곳은 주황산에서 가장 웅장한 경관을 갖고 있는 폭포다. 폭포 옆에는 세 개의 커다란 소도 있다. 세차게 내려오는 2단 폭포의 힘으로 바위를 베어낸 것이다. 이곳에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탄생되고 또 그들이 보금자리를 만든다. 봄이 되면 아내는 묵은 장을 덜어내고 항아리에 새 장을 담근다. 장을 담그는 것은 또 다른 절기를 시작하는 하나의 관문이 된다. 원복 씨 가족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 있다. 그렇지는 않지. 그렇지만은 그 기후가 잘못되면은 그건 이제 뭐 그런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순지재배는 그건 어쨌든 막을 길이 없고 그리고 뭐 그냥
그런 적이 없다면은 뭐 먹고 산다면 그냥 먹고 살고 그렇지. 천재지변 외에는 뭐 땅은 사람을 썩이지는 않는다. 그런 적은 없고. 자신이 일한 만큼 정직하게 돌려주는 산. 원복 씨는 누구보다도 50년이 넘게 서로를 지켜봐온 산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복 씨는 고집스럽게 이 산을 지키고 싶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지켜온 주황산.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고 지는 것을 반복해왔고 산은 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산은 넉넉한 아버지의 품이 되었다. 일겁이 지나 몇 가닥 남지 않은 아버지의 힘없는 머리카락처럼 그 힘이 쇠잔해질지라도 주황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아버지의 모습처럼 서 있을 것이다.